K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게 대학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189개의 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다 봤습니다. 직업인지를 어쩔 수 없이 다 봤습니다. 그 중에서 K대학이 너무나 솔직한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꼭 보여드립니다.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을까요? 이건 대학의 교육과정이 아무리 바뀌어도 대학의 목표이거든요. 이런 학생을 뽑고 싶어 합니다. 갑자기 암 걸리고 싶으시죠? 제가 그 많은 대학 가운데서 고려대를 가지고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몇 번째요? 네 번째요. 와, 너무 솔직합니다. 진짜 충격적으로 솔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1번, 2번, 3번은 제가 21년 동안 수천 명의 고등학생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볼 수 있다고 전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못 봅니다. 근데 4번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잘 볼 수 있거든요. 대학의 목표는 이겁니다. 결국 뭐냐면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어떤 학생이요? 우수한 학생이에요. 이게 대학의 목표죠.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우수한 학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오해가 생겨요. 우수한 학생은 이제 부모님이 이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우수한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까요? 다시요. 우수한 학생은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일까요? 아니요. 수학 성적 5등급이에요. 변하지도 않아요. 3년 내도록 5 이렇게 확실하게 찍어줬습니다. 제 수학 성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과목도 이제 비슷비슷해요. 좀 1등급 받은 과목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학생이 그 학생을 고대에 보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2학년 담임 선생님과 2학년 수학 선생님 그리고 1학년 과학 선생님이 학생부에다가 독특한 표현을 적어주셨어요. 세 분이 공통적으로 짠 게 아니고 표현은 다 다른데 결론은 하나예요. 뭐냐면 수업 진짜 열심히 들어. 그리고 발표란 발표는 혼자 다 해. 심지어 그 발표의 수준도 아주 높아. 근데 얘는 객관식은 젬병이야. 객관식 트라우마 갖고 있는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인가 과학 선생님인가 그렇게 표현해. 객관식 트라우마가 있는 학생님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그럼 질문. 이 학생은 우수한 학생일까요? 우수하지 않은 학생일까요? 엄청 우수한 학생이죠. 왜요? 객관식은 객관식이에요. 창의적인 사고를 전부 다 닫아놓은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점수 잘 받았다고 우수한 학생이 된다? 그런 시대 끝났어요. 그런 시대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평가의 의미는 그런 시험을 쪽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수한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학은 표현이 다 달라요. 근데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우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토론 중심, 발표 중심, 이해 중심의 수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학생이 의사소통을 역량을 만들고 자기주도 역량을 만들고 창의사고 역량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가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역량이라는 단어예요. 네. 창원에서는 아무도 못 맞춘 걸로 역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학은 뭘 본다고요? 역량을 본다고요. 대학이 평가하는 우수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딱 네 단어입니다. 학인전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인전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인전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이고요. 두 번째는 인성입니다. 세 번째는 전공 적합성이고요. 네 번째는 발전 가능성입니다. 학인전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요. 사실 그 대학 입시가 뭐고 어떻고 저떻고 잘 안 와닿으시잖아요. 이제 고3 학부모쯤 되면 부모들이 되게 와닿으세요. 그래서 상담을 와서 웁니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합니다. 정종윤 선생님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춤만 추게 해요. 춤만 추더라고요. 세상에.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할 건 하셔야 돼요. 근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량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 내 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정확하게 보여야 전략을 짤 수 있거든요. 입시는 무조건 전략이에요. 근데 그 전략이 학원에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들이 막 와가지고 입시는 전략이에요 뭐 이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 전략은 부모님이 갖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이요. 설계도. 내 딸, 내 아들을 가장 잘 아는 건 부모님이어야 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들, 딸의 학교 생활을 모르세요. 역량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학업 역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내신이요. 여기에서 핀트가 어그러집니다. 아까 얘기했죠? 객관식으로는 내 딸, 내 아들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여야 돼요. 실력을 어느 정도 볼 수는 있는데 그 객관식이 내 아들과 내 딸의 정확한 능력을, 역량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매우 심각한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학업 성취도도 중요한데 그 학업 성취도가 모든 걸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뒤에 학업 태도와 의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즘에 되게 대학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탐구 활동입니다. 네가 무엇을 깊이 공부하려고 노력했니? 내신? 그건 조금 낮아도 상관없어. 얼마든지. 근데 네가 깊이 공부하려고 한 게 뭐야? 이걸 되게 보려고 해요. 인성은 말할 것도 없죠. 인성은 학생부에 나쁜 말은 적힐까요? 안 적힐까요? 안 적혀요. 그렇잖아요. 교실에서 미친 듯이 축구하고 막 날뛰고 고함 지르는 그 새 놈한테 그 놈한테 뭐라고 적어줄까요? 활발하며라고 적어줘요. 담임 선생님이 이빨 꽉 깨물고 활발하며 이렇게 적어줍니다. 근데 입학사정관들이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입학사정관들 중에 교사 출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없어요. 인성은 면접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적어둔 거예요. 얘들은 면접에서 확인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적합성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학원 선생님들, 뭐 기타 등등 좀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팔아먹는 이야기가 전공적합성이거든요. 수준 낮은 좀 덜 떨어진 전공적합성이요. 의대를 가려면 무슨 봉사활동을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된답니다. 바보들이죠. 병원에서 고등학생들이 무슨 봉사활동 할까요? 청소요. 그러면 의사는 청소하는 사람? 고등학생들이 병원에 가서 무슨 봉사활동 할까요? 창고 정리요. 아니 그게 무슨 의미 없어요. 동아리를 생명과학과 관련된 동아리를 해야 된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바꿔볼까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학생은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학생 중에 댄스 동아리를 했던 학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부모님들은 생각 못 하셨겠지만 엄청 많아요. 그럼 걔는 전공적합성이 빵인데요. 무용과 같나? 아니요. 전공적합성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그 재작년 2017학년도에 제가 고대를 보낸 놈이에요. 남학생. 얘는 축구에 미친 놈이에요. 제가 웬만해서는 미친 놈이라는 표현 안 쓰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축구에 미친 놈이에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1학년 때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67, 67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놈. 축구하느라. 물어봅니다. 제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도의 첫 번째는 무조건 묻는 거거든요. 뭐 했냐? 골키퍼요. 갑자기 빡쳐가지고 제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골키퍼를 하려면 왜 축구를 하는 거야? 이 자식 뭐지? 막 이러면서 오만 생각을 다 하다가 그래서 뭘 배웠니? 뭐 했어? 네가 가지고 그래서 골키퍼가 가져야 될 이제 그다음 질문을 바꾸죠. 골키퍼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니? 뭐 집중력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래 또 얘기해봐. 또 얘기해봐.
한참 얘기하다가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어요. 이거는 그때그때 선생님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골키퍼는요 축구장 전체를 쳐다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상대편 골키퍼가 저한테 올 일은 없으니까 20명의 학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계속 추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실마리를 던졌거든요. 그걸 거시적인 관점, 능력, 역량 측면에서 말하면 뭐가 될까요? 거시적 관점이 돼요. 그러면 이 학생은 2년 반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키운 거예요? 거시적 역량을 키운 거예요. 관점 자체가 큰 덩어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운 거예요. 지가 몰랐을 뿐이야. 자기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래서 야 너는 그래서 거시적 관점이 거시적 능력을 가지게 됐구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생님 예? 이 아이의 반응이었어요. 그게 뭐죠?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능력이 키워져요. 그걸 규정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걸 담임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잘 규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애정 정도로 가지고 있는 담임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특히나 공립에서는 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야, 너 그 게임 왜 해? 뭐라 얘기할 거야. 귀찮아. 막 이런 중학생쯤 되면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물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만 더 물어보시면 돼요. 아버님 여기 두 분이 앉아 계시고 아주 심각하게 듣고 계시는데 아들 하는 게임 아들 있으세요? 아들 하는 게임 뭔지 아세요? 뭐예요? 같이 해보셨어요? 네. 빵점입니다. 알고 있으니까 50점 드릴게요. 같이 하셔야 돼요. 남학생은 아버지가 반드시 게임을 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게임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기는 했다고요. 잘하진 못해요. 그리고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아들하고 같이 PC방 가서 합니다. 해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야 질문이 되거든요. 아빠는 게임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입시는 대화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아이, 내 딸의 능력을 어떻게 키울까요?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입시를 폭망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완벽하게 망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 대표님도 그런 얘기 자꾸 했잖아요. 이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막 이런 얘기 했으니까 망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방법을 부모님이 진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뭘까요? 공부해. 제 강의 들으셨죠? 제발 부탁드리는데 공부의 말 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철칙입니다. 왜냐하면요. 공부해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공부하지 않아요. 알잖아요. 그건 모르시면 부모님이 좀 나쁘신 거예요. 공부하는 척하죠. 물어보세요. 공부하는 척이에요. 얘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쯤 되면 중학교 1학년이면 학생 7년 차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직장을 7년 다녔다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놀 때 직장 상사가 와서 일해 라고 이야기할 때 네 알겠습니다. 7년 차예요. 심지어 고등학생은 10년 차예요. 완전 프로라고요. 프로 학생로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는 프로 학생로예요. 부모님이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면 인상 쓰면서 방문 꽉 닫고 나 공부하고 있잖아 라고 하고 마우스 클릭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부모님이 그거 못 잡아내요. 절대로 못 잡아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아이와 모든 장벽을 다 쌓는 거예요. 난 절대 너랑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네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난 관심 없으니까 넌 저쪽 구석탱이에 처박혀서 공부하는 척만 해 라는 단어가 공부해 라는 단어예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애가 공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같이 게임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게임 하면서 이런 캐릭터에 대해서 질문도 해보시고요. 한 단계만 더 공부하시면 돼요. 게임을 같이 하시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서 물어보세요. 아들,
배그 얘기하셨으니까 배그의 세계관이 뭐야? 그러면 아들이 대답 못해요. 왜? 게임만 하지 세계관 안 읽거든요. 그러면 이놈이 야, 너 그런 게임을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다음에 아빠한테 설명해줘. 그러면 이놈이 찾습니다. 세계관을 읽고 놀랍게도 모든 게임에 세계관이 다 있어요.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걸 막 찾아봐요. 글을 읽고 온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설명해 주기 위해서요. 그럼 또 와서 세계관에 대해서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계관에서 궁금한 걸 또 물어보세요. 야, 그러면 이건 왜? 야, 이 총기는 이 헬멧은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세요. 또 찾아봐요. 그게 뭘까요? 탐구 활동이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깊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걸 끄집어내는 건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설계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학종의 평가 방식이요. 제가 입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오만 일을 많이 하는데 언론에서 제가 제일 짜증나는 이야기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사들을 보면 그렇게 화가 나요. 왜냐하면 무식한 거거든요. 학종이 어떤 식으로 평가되고 학종이 어떤 식으로 학생부를 분석하는지를 모르면 깜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엄청 무식한 거예요. 공부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전형이에요. 근데 이제 정교한 전형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학생부 평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횡단평가와 종단평가로 나누어지거든요. 횡단평가는 뭐냐면 이 학생이 1년 동안 뭐 했는지를 쭉 보는 거예요. 1년 동안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걸 보는 거고요. 종단평가는 당연히 이제 이거 보겠죠. 세로로 보겠죠. 5개 학기 동안을 쳐다보는 게 종단평가가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포인트는 횡단평가가 연간 이루어지고 있는 매 학기마다 이루어지는 횡단평가가 있고요. 그걸 다 분석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종단평가를 해요. 종단평가는 당연히 횡단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종단평가는 1학년 1학기부터 쭉 따라가겠죠. 5개 학기를 종단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이 학생은 1학년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적었냐면 차별화된 도전을 좋아하고 투철한 봉사활동 그리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담임선생님이 되게 상투적인 말을 적어줘요. 누구에게나 있음직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선생님이 이 학생의 특징을 한 줄 정도는 적거든요.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이 학생한테 뭐라고 적어주냐면 이렇게 적어줍니다. 창의 아이디어 동아리 활동을 했고 예체능의 소질이 있고 많은 독서능을 갖고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큰 의미 없는 단어들을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3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수학 심화반을 했고요. 새로운 문제풀이법을 시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학은 자소서 쓰잖아요. 학생이 자소서 써요. 저는 창의력이 뛰어난 학생입니다 라는 문장을 썼다면 대학은 학생부를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진짜 창의력이 있는지를 검증해요. 증인은 누구예요? 학교 선생님이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부에 써준 거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창의력이 있다고 1학년 때 종합의견을 봤더니 차별화된 도전을 했네? 오. 근데 2학년 때 갔더니 어떻게 돼요? 창의 아이디어 동아리 활동을 했네? 그러고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3학년 때 어떻게 돼요? 수학에서 새로운 문제풀이법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창의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몇 명의 선생님이요? 3명의 선생님이 5학기 동안 증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평가가 정교한 평가가 이루어져요.